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어제는 또 격전의 하루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전날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특히나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5% 이상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요. 구글의 경우에는 전날 애프터마켓에서는 최대 10%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나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3% 후반대의 상승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빅테크가 하락을 주도한 나스닥이 더 크게 빠졌고요. 주간으로 보면 역시나 코로나 재해 유행이 화두가 됐던 한지였기 때문에 다우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500은 각각 6.5% 그리고 5.6% 하락했고 나스닥은 5%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 지수 모두 3월의 코로나 패닉장 이후에 주간으로는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좀 타이밍이 안 좋게 겹쳐서 발생을 했다는 게 더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 색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거.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로 인한 락다운, 그리고 선거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로 인한 부양책의 지연.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극도로 상승시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는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신규 확진자 수 최대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최근 한 주간의 평균이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가 부분적인 락다운을 시행을 했죠. 이게 유럽의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결국 미국 시장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그 선거로 인해 추가 부양책의 협상이 지연된 부분도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우선은 11월 9일까지 상원의회가 연기가 됐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선거 전후로 해서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민주당이 고의로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이거를 정치적인 의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부양책이 지연되면 당연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공화당 측의 손실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일부러 지연시켰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은 양쪽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는데 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겠죠. 둘의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근시일 내에 부양책이 타결될 가능성이 더 내려가고 있고요. 선거 그 자체로 인한 불안감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바이든 후보 측이 조금 더 지지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 투표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선거 그 자체는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고 여지껏 장기적으로 시장에 뭐 막대한 영향을 준 적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는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심각하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단 예로 바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라 그랬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시장이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내릴지 오를지는 투자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는 결국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났기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문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단기적으로는 좀 요동칠 수 있지만 결국 큰 상관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구글을 제외한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고 거의 대부분 4%에서 6% 정도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모든 테크 기업들이 다 비슷한 정도로 동반 하락을 했어요. 구글도 어제 장 애프터마켓에서는 한때 10% 가까이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찬가지로 5, 6% 하락을 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 이거는 그냥 시장의 변동에 의해서 떨어진 거다. 그 어떤 기업들도 그 기업의 실제적인 가치가 하락을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의 변동성에 다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하락을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테슬라를 한 주를 추가를 했고요. 방송 시작하고 50일이 됐는데 8주를 샀으니까 일주일에 한 주 이상씩은 산 거네요. 기업의 실질적인 미래 가치와 아무 상관없는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뭐다? 박앤세일이고
줍줍할 수 있는 찬스다.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주는 사람들이 일단 떠나고 보자 리스크 오프 경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단기 투자자라면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자라면 일부를 팔아서 현금 보유량을 늘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긴 여정의 그냥 작은 굴곡일 뿐이에요. 긴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눈앞에 잠깐의 언덕길과 내리막길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투자자들은 단거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난 이미 이만큼 먹고 나왔는데 넌 아직도 들고 있냐? 바보들.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결국 긴 인생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가 단타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나 책으로 알려진 그 몇몇 전설적인 투자자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수천억을 벌었다가도 결국은 깡통을 찼다는 사례도 들어보셨죠? 결국 마라톤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전력 질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전력으로 뛰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묵묵히 긴 코스를 달리다 보면 한 명, 두 명씩 뒤로 처지더니 어느 순간 보면 주변에는 나와 같이 긴 마라톤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지금 내가 목적지를 향해 잘 달리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일 뿐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다면 코스를 달리는 중에 오르막이 나오던 내리막이 나오던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다 눈앞의 일일 뿐이에요. 빠르던 느리던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누가 옆에서 전력 질주를 하건 눈앞에 힘든 오르막이 나오건 자기 페이스대로 그저 묵묵히 달려나가면 됩니다. 네, 다음 주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변동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미리 걱정하실 건 아무것도 없고요. 좋아하는 일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